안녕하세요. 서재우 세무사의 수세무사 길라잡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4기 서재우 세무사입니다. 목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수세무사님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교육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세무사님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교육은 수세무사님들에게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홈택스 메인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클릭하시고 좀 내려보시면은 스크린 부서 사용자 곳이 있습니다. 동의하시고 이곳에는 세무사님 성함을 실명 인증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이곳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대표 세무사님 생년월일 그리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요. 사용자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고유 아이디를 적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저는 배우텍스가 저의 고유 아이디라고 한다면 숫자 1111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사용자용으로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유 아이디는 나중에 개업해가지고 하실 때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입력하시고 나서 아이디를 신청하게 되시면은 저희 사무실 그 담당자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계신 직원분이나 아니면 다른 사수 세무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고 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신고할 때 이번에 어떤 분들을 신고해야 될지 리스트를 엑셀로 따로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고 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항목들은 업체명, 그 유형은 보통은 일반 과세자 혹은 면세 사업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겸용 사업자로 따로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도 적어주시고 기간은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게 예전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수익 금액이 적은 경우 6개월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어가지고 법인이라도 꼭 대상 기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얼마가 나왔고 이번에는 부가율이 어떻게 되고 신고하고 뭐 납부서 발송했고 뭐 기타 특이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서 사용자로 로그인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항상 조회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홈택스 메뉴가 리뉴얼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 기존 홈택스 메뉴가 좀 익숙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사업자 상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사업일자는 3년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폐업하신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1월 25일 날 정기 신고하면서 폐업 부가세 신고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다 보면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가세자로 변환되었거나, 반대로 일반 가세자로 알고 있었는데 단위 가세자로 변동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번 신고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를 하고 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무대리 납세 관리 탭을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를 꼭 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요새는 따로 전화는 안 오고 조회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꼭 항상 조회를 해보고, 여기서 인사하기,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를 하시다 보면 첫 번째 페이지 혹은 두 번째 페이지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유의사항이지만 가끔씩 작년에 이 업체는 카드 사용 내역 중에 가사 경비로 의심되는 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어, 카드 내역을 살펴보면서 해당 사항이 가사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확인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학계표 조회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해봐가지고 여러분이랑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바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계산서 학계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수임사업자 전환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조회할 업체를 클릭하시고 변경을 하시면 일단 처음에는 작성일자 부분에 분기별로 바꾸고 23년 2기 예정 확정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게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좀 조회되는 내역은 없고, 매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매입을 조회를 해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크게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명세서 조회를 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명세서 출력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 신고서 할 때 같이 철해 놓는 게 좋습니다. 따로 출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확인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조회를 합니다. 결제 연도 20년 3, 4 매출액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매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그 판매 대행 업체랑 정보 공유를 하면서 조회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아직 100%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민 외식업 공장 사이트에서 사장님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좀 정확하게 조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 신카 매출 내역을 따로 인쇄하는 페이지가 버튼이 없어가지고 얘를 다시 네네 확인이 될 수 있게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 사업자 번호를 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은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현금결제 비중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현금 매출이 없다고 특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현금 매출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선배 세무사님한테 지금 현금 매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90% 이상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최종 소비자가 중간에 물건을 사러 오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세금계산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은 현금 매출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만 세무서 측에서는 아직도 현금 현금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이 없다가 현금 매출이 없다라고 바로 이어지면 안 되고 이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확인할 내역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하시고 지금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중간에 한번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내역은 부가세 최종 신고 1월 25일 날 확정 신고를 할 때 차감 내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개인만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경우에도 수익 금액의 일정에 미달하면 예정고지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예정고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적으로 제가 조회하는 내역은 다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여기 있는 내역들 다 한 번씩 클릭해보고 어떤 내역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물 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이렇게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전에 조회해야 할 내역들을 다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회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세무사랑 그리고 더존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